세 수를 선택하여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이 A, B, C를 선택하여서 이 식과 같이 계산했을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네 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인 마이너스 5분의 1을 나누는 수의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어주고 나누어지는 수의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준 다음 그 다음에 양수 중에서 절대값이 두 번째로 크면서 양수인 4분의 2를 넣어주어 2분의 5가 가장 큰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작은 수를 구한다고 했으므로 나누는 수의 자리에 4분의 1, 즉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넣어주고 양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인 4분의 1을 넣고 양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역수로 취해주고 3분의 2 곱하기 4로 해준 다음에 양수들끼리 나눠주고 그 중에서 음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곱해주어야 가장 작은 수가 되므로 마이너스 2가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을 때 3분의 2는 절대값이 가장 큰 양수가 되고 4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양수가 되나요? 4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요? 양수요. 양수요? 4가요? 2, 4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3분의 2와 2가 절대값이 제일 크고 4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게 되는 건가요? 4가 절대값이 제일 작다. 여기 네 수 중에서 4는 없습니다. 저기 곱하기 4. 역수를 취해줘가지고 곱하기 3을 했는데 3분의 2가 절대값이 가장 크고 4분의 1이 가장 작은 건가요? 3분의 2는 절대값이 가장 3분의 2는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아닙니다. 그 양의 유리수 중에서는 가장 큰 수인가요? 이 세 수 중 양수들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가 애초에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양수 두 개의 음수 하나를 곱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A와 B가 양수가 되고 C가 음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그 양수는 음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양의 유리수 중에서 3분의 2가 가장 크고 4분의 1이 가장 작게 해줘야지 작은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에리나? 그러니까 3분의 2가 응. 절대값이 크고 응. 4분의 1이 작아야지. 그게 비유가 안 돼? 두 개 절대값 크기가? 그러니까 비교는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위치만 가장 작은 게 나오냐 질문. 그러니까 위치가 뭐를 지어야 한다는데? 위치를 처음에 놔야 되는 거냐, 마지막에 놔야 되는 거냐, 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작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의 유리수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지금 의문인 거야? 의문이 아니라 저 방법만 있는지가. 이건 종이가 질문했더니 답해야 될 문제긴 하다. 문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자. 다시 응. 저 3분의 2와 4와 마이너스 4분의 3만 써야지 가장 작은 수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나요? 이 주어진 내수에서는 3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밖에 작은 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A, B가 양수가 아니고 이 C에다가 양수를 넣어주어도 교환법칙으로 계산의 결합값은 똑같게 되고,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 A, B, C나 A, B, C 이 세 수 중에서 A, B나 A, C, B, C 중에서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내수 중에서 세수라고 하고 A, B, C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날 때 이 식이 가장 식을 계산했을 때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가장 클 때는 음수가 두 개 들어가야 하고 양수가 하나 들어가야 하고 절대값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눠주고 두 번째 절대값이 큰 수를 곱해주고 2분의 5가 가장 클 때의 몫이 됩니다. 가장 작을 때는 양수 두 개, 음수 하나가 들어가야 하고 이때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눠주고 무엇이? 그냥 양수를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눠줘야 되고 나눠주고 난 뒤 절대값이 가장 큰 음수로 곱해주면 가장 작은 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수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 2분의 5가 2가 되고 계산해주게 되면 2분의 1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일 때 C의 값이 다른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절대값을 구해줘야 하고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B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4 마이너스 9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이너스 5가 되므로 절대값은 5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B분의 A 마이너스 2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2 곱하기 B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계산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9 음수가 두 개 있으므로 플러스 5가 됩니다. 3번은 A의 전체 제곱 B분의 5AB의 제곱 마이너스 10B가 되고 곱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분모와 분자를 계산해준 다음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60이 나오게 되므로 음수분의 음수가 되므로 5가 됩니다. 4번은 A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A와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게 되면은 32 마이너스 27이 되고 5가 됩니다. 5번은 2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의 절대값이 되고 2A는 12가 되고 2A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므로 나타내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이 되고 절대값은 13이 되므로 5번이 다른 것이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 시계값이 다른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절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구하려면 4와 9가 되게 됩니다. 4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은 5가 되므로 1번 문제의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A 마이너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되게 됩니다. 10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즉 이 값의 식을 계산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0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5가 되게 됩니다. 3번은 5AB의 제곱 마이너스 10B는 A2B분의 5AB의 제곱 마이너스 10B가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4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90 플러스 30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5가 되므로 3번의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4번은 A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마이너스 3B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 1분의 32 마이너스 27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은 12A 마이너스 B의 제곱 계산을 하게 된다면 10이 아니야. 네? 2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절대값을 구하는 문제. 그렇게 된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이 되고 답은 13이 되게 됩니다. 1부터 4까지의 수는 답이 5가 되고 마지막은 13이었으므로 답은 5번이 되게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가로가 225cm이고 세로가 211cm인 게시판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사각형 모양에 있는 종이를 각각 최대한 많이 붙인다고 했을 때 그 정사각형 종이의 길이는 몇 cm고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신 여기서 정사각형 종이를 붙일 때 각각 1cm씩 띄어야 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먼저 여기서 구하게 된다면 한번 어쩌면 이게 되는지. 근데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각각 1cm 여유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이 종이를 붙일 때도 1cm 여유, 그 정사각형 사이에 간격도 1cm 간격이 있으니까. 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1cm 간격이 있어야 하므로 그래서 총 만약 한 면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 만약 띄어 붙이지 않고 정사각형을 각각 다 붙인다고 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x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쭉 일렬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즉 x 플러스 1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진짜로 붙이는 정사각형은 즉 x cm를 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변의 길이는 각각 이미 여기서 1cm를 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더 1cm를 띄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서 1cm를 각각 띄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기는데 마지막은 이미 처음부터 여기서는 정사각형 1cm 띄었으므로 마지막은 이 1cm 즉 여기서는 이 정사각형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를 안 떼어도 되게 됩니다. 네, 이미 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 처음은 먼저 1cm를 떼우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로
먼저 세로는 210이 되고 가로는 224cm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224와 21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24는 2의 5제곱 곱하기 7, 210은 2 곱하기 4 곱하기 7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즉 최대한 큰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된다면 12 곱하기 7은 14가 되게 됩니다. 거기서 x는 즉 14에서 1cm를 뺀 13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는 13cm가 되고 각각 14cm이므로 224와 210을 각각 14로 나누게 되면 16과 15가 되게 됩니다. 16과 15를 곱하면 240이 되기 때문에 답은 13cm와 240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225cm랑 211cm에서 1cm의 여유를 남겨둔다면 224랑 210cm로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어떤 거라고 보여주는 것일까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여기서는 지금은 먼저 여기서 x 플러스 1이라는 걸 나타냈으므로 지금 xcm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뒤에 거기서 1cm를 빼서 몇 cm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14가 되니까 x 플러스 1의 값이 14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 1cm의 간격까지 둔 게 14cm가 되니까 224와 210을 각각 나눠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나눈 뒤에 몇 개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4 마이너스 1이 13이라는 것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문제 설명에서 여기서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이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1을 빼서 13cm인 걸 구한 것입니다. 그 처음 1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13은 여기서 정사각형 종이를 붙인다고 했을 때 그 정사각형 종이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문제 설명 다시 한번 교실에서 각각 225cm, 가로는 225, 세로는 210, 211cm의 게시판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종이로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게시판에 각각 1cm씩 간격이 있게 붙인다고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정사각형 종이를 붙인다고 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몇 cm고 몇 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최대한 많이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붙이는 건가요? 최대한 많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cm는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가로가 225cm이고 세로가 211cm인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때 이 게시판에 가로와 세로에 각각 1cm를 띄워두고 그 안에 정사각형 모양의 게시물을 게시판에 붙인다고 하였을 때 이 정사각형
정사각형 종이 사이에도 1cm의 간격을 둔다고 했을 때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그 정사각형은 최대로 몇 개를 게시할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225와 212를 각각 가로와 세로를 1cm씩 남겨둔다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2를 각각 해준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해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14가 나옵니다. 이때 이 정사각형 종이들에도 1cm의 간격이 있다고 했으므로 그 정사각형 종이를 xcm, 1cm가 있으므로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때 그 x 플러스 1의 값이 14가 된다는 뜻이 되므로 14 마이너스 2를 해주어서 13이 이 정사각형 종이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24와 210을 이 14로 각각 나누어 주게 되면은 16과 15가 나오므로 이 두 수를 곱해 주어야 그 정사각형 종이들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5 곱하기 16을 해주어 240이 나왔으므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3cm, 최대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정사각형 종이들의 개수는 240개가 됩니다. 왜 최대야? 그게 맞아? 최대가 최소요. 왜 말을 바꾸시지? 뭘까? 확실히 해야지. 일단은 게시판에 붙여야 하는 게시물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지금보다도 게시물의 사이즈가 더 어떻게 될까? 커야 돼요.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현재 더 기준보다 작아야 돼요. 더 작아지겠지. 가로 세로가 14cm면은 더 작은 정사각형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문제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었어? 아까 확인하더니 가로 세로의 최소 공배수래. 최대 공약수를 왜 이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납득이 가드나? 붙여야 하는 게시물의 개수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납득이 됐어? 잘 혹시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야 돼. 납득이요. 현재보다도 게시물의 개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최대가 아니지요. 많는다는 전 가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 가장 가능한 적게 붙인다고 했어요. 붙이는 게시물이 적을 때. 그래서 최대 공약수인 거고. 문제 설명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발표자가 문제 설명을 잘못하더라도 친구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저게 맞는가? 응? 그냥 위험이라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린이는 질문 없니? 없어. 넘어가. 문제는 1800의 약수 중에서도 약수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800을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우선은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여야 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서도 2의 지수가 짝수인 것은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1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고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수들을 전부 구해주었을 때 개수가 8개가 되므로 1800의 약수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자연수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그 제곱이 되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약수들을 구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조건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1800의 약수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약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조건에 대한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이해는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안에서 이 식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의 조건을 잘 모르시다는 질문이 아닌지. 그 조건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걸 구한 건지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아, 이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저는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약수들을 그냥 구하진 않았을 테고 뭔가 여기 기준으로 구했을 텐데. 지금 식들을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이 수들을 지수가 전부 짝수이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36이 되는데 이 36은 6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6의 제곱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이 지수들이 1800은 이 1800의 소인수들 중에서도 2의 세제곱이 있는데 여기서는 2의 세제곱이 소인수들 중에서 지수가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컸지만 이 3은 짝수가 안 되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지 않으므로 지수가 2가 되어야 자연수의 제곱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수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1800의 약수 중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800의 소인수분을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자연수의 제곱인 약수를 구해주려면 먼저 1의 제곱과 2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하고 1800을 소인수 분했을 때 나오는 소인수는 2와 3과 5가 있어야 되고 8, 9, 25 또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이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묶어주어 구할 수 있고 2의 세제곱 이하인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하여 총 8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A는 3의 3x의 제곱 플러스 7x이고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x의 제곱이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때 a 마이너스 b가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 마이너스 b를 나타내주게 되고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a x의 제곱만 bx 마 c가 되게 됩니다. 정리했을 때 x의 제곱인 수가 두 개 있고 x의 제곱과 x로 묶어주어 3 플러스 a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7 마 b 곱하기 x 마 2 마 c가 되게 됩니다. a와 b에 대한 조건으로 a-b가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르게 있습니다. 먼저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1차식이 되려면 x의 지수가 1이어야 하므로 3을 빼주어 x의 제곱을 없애줘야 합니다. 다음 b가 7이 되면 안 됩니다. b가 7이 되게 되면 x항이 없어지므로 b는 7이 되면 안 되게 되므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A는 11번 문제입니다. A는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로 나타내고 B는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날 때 A 마이너스 b가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 마이너스 b를 나타내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게 됩니다. 괄호로 풀어주게 되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가 되게 됩니다. 총 정리를 하게 되면 3 플러스 a, 즉 묶게 된다면 3 플러스 a 바로 x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b 바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c가 되게 됩니다. a와 b에 대한 조건을 먼저 a는 즉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3이어야지 x의 즉 지수인 1차식은 지수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x의 지수가 없어져야 하므로 즉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 b가 7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b가 7이 되면 x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b는 7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b는 7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답이 되게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8 x y 2분의 1이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5분의 8 x y 2분의 1은 일정한 간격으로 있다고 했을 때 y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마이너스 5분의 8은 즉 마이너스 10분의 16이 되고 2분의 1은 10분의 5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6의 절대값 플러스 10분의 5의 절대값을 구하게 된다면 10분의 21이 되게 됩니다. 각각 3개의 값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10분의 21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10분의 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y-x는 각각 먼저 x는 마이너스 10분의 16 플러스 7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0분의 9에서 플러스 10분의 7을 한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게 됩니다. y-x는 마이너스 10분의 2 마이너스 10분의 9 즉 마이너스 10분의 2 플러스 9가 되게 됩니다. 10분의 9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0분의 7이 되게 됩니다.
좀 나가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와 y 사이의 거리인가요? 아니요, y-x의 값을 구하는 그러면은 그 주어져 있는 두 수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x와 y의 위치를 구하고 y랑 x를 빼주는 것이죠. 네. 이 문제는 마이너스 5분의 2 x, y 2분의 1이 순서대로 수직선 위에 있다고 하였고 이 5분의 2 x, y 2분의 1은 각각 일정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y-x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6은 마이너스 10분의 16, 2분의 1은 10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두 수로 마이너스 5분의 2, 2분의 1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 x와 y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수의 절대값을 더해준 값이 이 마이너스 5분의 2와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되므로 10분의 21이 마이너스 5분의 2, 2분의 1 사이의 거리가 되고 x와 y가 있으므로 총 세 군데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21 나누기 3을 하여서 10분의 7이 되고 이 x와 y의 값을 각각 마이너스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2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y-x의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2 플러스 10분의 9와 같으므로 10분의 7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 볼게. 원은 지역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세 가지 종류를 포함을 하고 있대. 근데 이 지역의 온실가스가 4.5톤인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메탄과 수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겠니? 22%를 차지하겠지?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12%가 줄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12%가 줄었어. 그리하였을 때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몇 퍼센트가 줄었는지가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해됐나요? 문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제로 얼마인지 알고 거기에서 이 12%를 감소를 시킨 다음에 그 양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용을 하여 전체 감소된 퍼센테이지를 구해보도록 할 거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체 배출된 양의 4.5에다가 곱하기 0.78을 하게 되면 3.51톤이 나오게 되어요. 이거 알겠나요? 이거 전체 온실가스 양의 곱하기 이산화탄소 100분의 78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지 배출량을 구하는 거예요. 네, 전체 온실가스 중에 그 중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 구한 거예요. 그게 3.51톤이에요. 근데 이 3.51톤이 12%가 줄었대. 응? 그래서 3.51톤이 12% 준 후의 배출량은 0.88을 곱하여 3.0888톤이 나와. 됐니? 이 부분이 마이너스 12톤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3.0888톤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곱하기 0.88은 뭐예요? 12%가 줄었어. 전체량의 100 중에서 12가 줄었기 때문에 88%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되는 거지. 됐어요, 여기? 됐어요? 근데 메탄하고 수증기는 줄지가 않았어. 그래서
원래 남아있던 메탄 수증기 양이 0.99톤이었어. 그래서 0.99와 여기가 0.99톤이었지. 이산화탄소가 12% 줄었던 3.0888톤과 0.99톤을 합산을 하게 되면은 4.0788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줄어든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량은 4.5가 되고 전체 배출량 분의 줄어든 양의 비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백분율이 나오겠지. 이거 이해돼요? 4.5에서 마이너스 4.0788 이해되나요? 그러면 저기서 4.0788이 이산화탄소가 마이너스 12% 감소했을 때 값이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줄었을 때는 요거지. 거기 메탄과 수증기를 합산한 게 4.0788이라는 거야. 거기서 원래 온실가스에다가 빼줘야지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후에 전체 배출량이 얼만큼 줄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산정을 할 때 기준량이 전체량이 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고 그리고 줄어든 양이 돼 분자가. 그래서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9.36%가 나오게 돼요. 준영이 이해됐지? 됐어요? 예린이 나오세요. 잠시만요. 네? 네 차례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문제가 너희들 내 차례 아니라고 이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해. 문제가 저게 다 나온 거야? 다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지? 이해는 듣는데 그 순서가 이상해. 순서는 맞아. 순서는 이 순서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설명이 이해가 됐다며. 네.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있지. 필요에 의해서 순서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온실가스에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3개가 있다는 거죠? 응. 네. 그러면은 온실가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가 나온다 할 때 이산화탄소는 전체 78%를 차지하고 나머지 메탄과 수증기는 모두 22%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온실가스는 4.5톤이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12%가 감소할 때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전체 4.5톤을 곱하기 78%라 해서 0.78하여 3.52톤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라고 볼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12% 감소했을 때 배출량은 3.52 곱하기 140 3.0888톤이 됩니다. 이제 메탄과 수증기의 배출량을 더해주게 되면 0.99톤이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과 수증기의 배출량을 더해주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3.088 플러스 0.99를 하여 4.0788톤이 되게 됩니다. 줄어든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4.9톤분의 4.0788을 해주게 되고 곱하기 100을
되고 전체 9.36%가 주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4.5분의 0.42 하나둘의 의미가 뭐라고? 4.5분의 0.42 하나둘의 의미가 뭐라고요? 의미가 계산이 많은 거고 이 전체에서 줄어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빼줘서 그 나머지 없어진 배출량은 0.421가 되는 것입니다. 줄어든 배출량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문에 나가세요. 문제는 온실가스가 있고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를 줬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메탄과 수증기라고 했을 때 메탄과 수증기라고 했을 때 4.5톤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12% 감소하면은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몇 퍼센트 줄어드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우선은 배출량은 온실가스가 4.5톤이라고 했으므로 4.5 곱하기 100분의 78을 곱해주어서 3.5톤이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양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메탄 수증기는 전체 4.5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빼주게 되면 0.9톤인 것을 구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12% 감소한 후의 배출량을 구해주려면 우선은 감소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에다가 곱하기 곱하기 1-100분의 12를 해준 값을 곱해주어 3.0888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가 10% 감소했을 때의 배출량은 3.0888톤이 되는데 이때 그 구한 값을 이산화탄소와 메탄 그리고 수증기의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4.0788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4.5톤에 위의 식에서 새로 구한 12%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했을 때의 양을 빼주게 돼요. 4.5분의 4.5-4.0788의 형태로 나타내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4.5분의 4.5-4.0788을 계산해 준 다음에 100을 곱해 주어서 100분율로 구해주게 되면은 9.36이 나오므로 이산화탄소가 12% 감소했을 때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9.36% 줄어듭니다.